페페 아빠입니다. 설날 연휴가 끝났습니다. 설날 연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겠죠. 좋은 일들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올해까지만 달려나갈 생각입니다. 올해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의 마지막 사이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전에도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이 횡보했을 때 이때 당시 노란색과 주황색을 두고서 두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 버릴 경우,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좀 시원한 덤핑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사이클의 저점이다, 이런 구간,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황색이 됐을 때 꽤나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현재 진행형인 거죠. 지금 상승했던 속도가 있다 보니까 한 파동 정도는 뭐 이제 하락을 하던 중간 정도 이제 뭐 하락을 하던 결국에는 이 목표 가격까지는 도달을 할 것 같아요. 6만 달러 이 정도까지는.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 뒤가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뒤가 이 가격들을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세력들이 이제 가격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뉴 월드 오더를 실현시키기 전에, CBDC를 도입하기 전에, CBDC 디지털 화폐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의 학습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전략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거예요. 기존의 그 스테이블 코인들 테더라든지 USDC가 있는데, USDC에 대한 이런 수요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희생양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빗썸에 그래서 USDC가 상장된 이유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USDC가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다이라든지 테더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러니까 USDC에 대해서 디패깅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는 하락 쪽에 대한 디패깅들만 경험을 하셨다면 상승 쪽의 디패깅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USDC에 대한 수요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희생양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들이 어떻죠? 이전에 뭐 장사이신 게이트부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뭐 지금 나라에 좀 약간 환멸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겠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오로지 그냥 노동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이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걸 의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번아웃처럼 말이죠. 내가 그냥 평생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 집값들은 이미 올랐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코인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돈들을 많이 버네. 특히나 이 온택트 시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의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나의 스트리머나 이제 BJ 같은 분들이 이전에도 수익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도 광고들을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다가 광고 비용들을 쓰기도 하겠지만, 지금도 유튜브 쪽 광고 시장으로 광고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2020년 이후로 급격하게 온라인 광고 시장이 늘어났고, 그 기업들이 광고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할수록 인플루언서들이 일부러 가져갑니다. 구글도 얼마 정도로 일부러 가져가고요. 어쨌든 서로 이제 상리공생의 관계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수입들도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유튜브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들의 광고 비용 지출들이 늘어나고, 기업들은 사실상 본인들의 서비스라든지 본인들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을 많이들 시키기를 원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출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용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광고 효과들도 좋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광고 비용도 늘어나니까, 이제 저희는 기업들의 상황들보다는 비춰지는 그냥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상들을 지금은 더더욱 이제 가깝게 느껴지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1차적인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개개인들이 다 모두가 내가 중산층이라고 알고 있었대요. 거의 80% 90% 통계치가. 왜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뭐 TV에도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나오지는 않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 사람들만 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뭐 전에부터 뭐 연예인들 이제 광고 수익들로 이제 많이 벌어들이는 것들로 이제 호화스럽게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극과 극으로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좀 이제 괴리감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랑 일반적인 개인들이 엮일 일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뭐 재벌가들이 뭐 얼마를 벌고 막 이런 것도 관심들 없잖아요. 나 오히려 내 주변에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심리들이 한국에는 유독 많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유독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재용 그 회장님이 돈을 많이 벌고 몇 조 원의 재산가가 그런 것들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내 주변에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레버리지 일으켜서 3억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11억이 됐어. 그게 만약에 6억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고 뭐 세금 내 거 다 내고도 얼마들을 벌었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배가 아프다라는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여유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놓고 티를 안 내긴 하겠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이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럴 텐데 그게 그 인간의 그런 본능 같은 그런 심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대놓고 너무나도 그냥 대놓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대놓고 이제 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 단순히 연예인에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나의 일상들과 남들의 일상을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이제 비교 선상에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기준들을 정하기도 하고 한국이 유독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크를 찍었던 게 최근에 뭐죠? 최근에 그냥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딱 느꼈어요. 이거 대놓고 보여주는 거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질 않아요. 제가 그 정도로 막 이제 망상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이 스노우볼이 굴러간 게 다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일단 코인이다. 크립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 시장은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이 뒷배가 뭐 중국 세력이다 뭐다 하는데 저는 그걸 전부터도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사이신 이 캐릭터에 중국인을 투영을 시켜가지고 한국의 자영업자들을 꾸짖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엮여 있는 것들이 많겠죠. 저희 근데 뭐 거기까지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만 일단 우리 바운더리 챙기고 일단 나 자신부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남들 막 그렇게 따지고 보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봐야 뭐 하겠어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는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쪽 사건에서는 사실 코인 시장이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전청조 사건 때 코인 시장이 조용히 올랐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보다도 이 사이에 커뮤니티의 모든 저는 동향들을 다 살펴보거든요. 어떠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들도 없었고 조용히 올랐고 오히려 현물 ETF가 됐을 때 승인됐을 때 언급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떨어졌고 오히려 진짜 정말 인위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게 시장 판때기가 커졌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늘어났다 보니까 여론몰이 전략들을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하락장 때 다 이제 떠난 사람들은 다 떠났을 텐데 지금도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간도 못 가는 알트코인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일부 알트코인들 제외를 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겁주기 해봤자 어차피 물려있는데 겁줘봤자 던지겠습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7, 80%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것들 보면 마이너스 7, 80%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랐는데 샌드박스 이런 애들도 같이 오른 게 아니고 아직도 마이너스 7, 80%예요. 그만큼 고점이었으니까 만 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겁주기 하더라도 안 던진단 말이죠. 어차피 물렸어요 안 던져요. 그냥 버티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을
여론몰이 전략으로 생각을 했다. 첫 번째는 전총조, 두 번째는 그 장사의 신 스노우볼 게이트. 근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없거든요. 보통은 두 번에서 다 끝나요. 두 번에서 다 끝납니다. 세 번의 패턴까지 너무나 익숙한 패턴들을 제공을 해주지를 않거든요.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올랐다라는 패턴, 반감기가 끝났고 올랐다라는 패턴, 지금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패턴과 아주 반대로 갈 거예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지금 만약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줬으면 우상향 패턴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거든요.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급하게 올린다라는 건 반감기 선반영 사이클을 끝내고 아주 급격한 하락을 시작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그 뱅크먼 프리드랑 다 엮여 있을 거고,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죠. 반감기가 한 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감기가 되고 나서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감기 선반영 사이클이, 그러니까 제가 세 번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간에는 반감기 이후에 올랐던 패턴들이라면 반감기 이후에 떨어진다. 오히려 그대로 어디까지? 2만 달러 초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면, 지금 속도로 보면. 근데 여기에서 한국이 걸려 있는 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생명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언제부터? 4월달, 5월달 이후부터. 왜냐하면 제가 전부터 그 플레이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끔 하려고. 유사하게 그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인위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뭐 거기에서 휴대폰도 안 터지고 할 텐데 그거 가지고 코인들 거래들 하고 있을까요? 못해요. 일단 그 어디죠? 대피소에서 이제 보급품 받으면서, 대피소에서 보급품 받으면서 마치 그 기본소득세 받고 막 이렇게 이런 받는 듯한 이런 학습들을 하게 될 겁니다. 대피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뭐 코인 거래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분위기상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때부터는 실전이다. 자산 시장 이런 게 아니고 실전이다. 실전. 뉴 월드 오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뭐 늦게 갔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 자산 시장이 가장 먼저 반영을 하니까 저는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플레이어들이 많이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참여들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좀 이제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4월달, 5월달 되고 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예상을 하는 대로 일단 뭐 조정을 하고 가든 그냥 가든 반감기가 되기 전에 한 6만 달러 선을 찍고 나서 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뭐 반등하는 척 하다가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 이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실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도 그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두 달, 세 달, 두세 달 정도.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아마 현물 ETF,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예상을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건데 올해는 그거 때문에 좀 관련된 그런 애들도 오르고 있고, 트럼프 당선 전으로 해서 좀 멀어지면 다행인 거죠. 멀어지면 7, 8, 9월 달에 거의 끝까지 그냥 설거지를 하는 건데 7, 8, 9월 달 그 전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5월 달에 민코인 불장이 온다는 게 아마 거의 완벽하게 흘러갈 수가 있죠. 5월 달, 6월 달, 7월 달 모든 물량들을 큰 그림을 보시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어쨌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자산 시장에서 일단 조정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보시고, 일단 즐길 수 있을 때는 즐기시되 5월 달부터는 실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5월은 좀 빨라요. 5월은 좀 빠르고 7, 8, 9월
7, 8, 9월. 5월은 좀 빠릅니다. 지금 빠르다면 빠를 수도 있는 건데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큰 그림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림 보셔야 돼요. 블랙아웃이나 이런 인위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코인 시장만. 지금의 상황, 지금의 분위기는 반감기 사이클이 끝나면 폭락이다. 이제는 반대로 선반영. 비트코인 가격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질병 X, 새로운 2차 팬데믹, 그리고 세계 대전이요.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 아니 그리고 그 댓글에다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누가 도청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이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게 조현병 환자들이 보통 그 뭐냐 어디죠? 국정원에서 도청하고 감시하고 이런 식의, 저도 좀 이게 놀랍기는 해요. 공통된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좀 보면은 뭐 이상한 뭐 감시하고 납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의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을 똑같이 해가지고 저도 좀 이제 놀랍기는 한데, 제가 막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심하게 그렇게 했나요? 저는 좀 적당한 선에서 실제로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뭐 제가 어디 뭐 망상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지금 준비들 되고 있는 것들 팩트 자료들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마 당할 때까지 모르겠죠. 실전인데 코인 시장도 사실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리플 홀더분 같았어요. 리플 얘기만 하면은 매일 똑같은 댓글 다시는 분들 제가 그걸 차단을 안 해놔가지고 리플도 당하기 전까지 모르죠. 리플 한번 당할 때 됐을, 아마 리플 코인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마 비트코인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가 유동성 좀 풍부할 때 아마 이때가 마지막 기회 같은데, 기관들은 어쨌든 빠졌고 기관들한테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없으니까. 근데 굳이 뭐 재단들이 거의 50% 이상 물량들 가지고 있는데 굳이 유동성 공급해서 올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냥 리플은 그냥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스텔라 루멘을 더 관심 가지시는 게 낫지. 굳이 제드가 원주잖아요. 물론 물량들을 다 팔아 제끼긴 했지만 팔아 제끼고 나머지 본인들 재산으로 가져간 것들 그걸로 본인의 프로젝트를 더 힘을 써줄 것이지. 그리고 기관들도 그 스텔라 루멘에는 어떠한 제약들도 없잖아요. 기관들한테 그것들을 팔더라도 오히려 리플은 제약이 걸려 있는 거죠. 기관들한테 못 팔죠. 그러니까 좀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상황에서 보면, 제 그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6만 달러 이 구간일 때 아마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디패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이 나오면서 아마 CBDC를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끔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지갑은 사실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NFT랑 밈이다. NFT랑 밈코인, 이 두 가지로 디지털 지갑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앨 것이다. 그리고 CBDC,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인 아마 USDC 쪽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에서도 USDC 선물 페어 많이 상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어 수단들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수요를 많이 만들려면 기존에 테더 쓰다가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라도, 마치 루나 UST가 이게 반대로 하락 쪽의 디패깅이면 이건 상승 쪽의 디패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나중에 하나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USDC 선물 상장 페어를 상장을 했잖아요. 이게 오히려 USDC가요 디패깅이 반대로 상승 쪽으로 일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져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패깅 관계다 보니까, 그 선물 페어가 있다 보니까 선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독을 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이 전에는 반대로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건 거래량 없이 그냥 차트 막 오류처럼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디패깅이 한 20% 정도가 됐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USDC가 디패깅이 반대로 상승하는 쪽으로 나타나면 이 상승하는 가격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집니다. 선물 가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현물도 그 두 개가 이제 좀 이제 커플링이 돼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때가 USDC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차익 실현을 만들 수 있는 USDC 차익 실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게 일단 한국 쪽에서 가장 크게 발생을 할 거고, 이 차익 실현에 대해서는 이제 덱스에서도 많이 있죠. 커브 파이낸스나 뭐 유니스왑이나 이런 데서 USDC 뭐 이더리움 USDC USDT 이런 식으로 어쨌든 괴리율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차익 실현 구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직결탄으로 맞게 될 게 선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 아마 4월달, 5월달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방향들은 그렇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3, 4월달을 좀 이제 대비를 하시고 좀 이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월 20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네로 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와 이 변동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은 중요해요. 물론 모네로 코인만 죽게 되면 코인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텐데, 라이트 코인을 어떻게 언급을 할지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 표시를 할지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갈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라이트 코인도 다크 코인으로 갑자기 뭐 이제 오피셜들이 얘기들이 나온다면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유의 종목이에요. 유의 종목. 왜냐하면 그 모네로 코인을 상장 폐지를 하니까. 모네로 상장 폐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가총액 3조짜리 다크 코인이고 거의 대장급이에요. 라이트 코인 다음으로. 라이트 코인도 이제 완벽한 다크 코인은 아닌데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제 유의 표시 정도는 열어둬야 됩니다. 1월 20일. 그래서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흐름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 좀 정리를 해드렸죠. USDC 이 디패깅인데 반대로 상승하는 디패깅이 돼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거는 CBDC에 대해서 거부감을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민코인 NFT 그 디지털 지갑에 대해서 거부감을 줄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신세계 질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봐야 됩니다. 아직은 봐야 되는데 좀 그 실행되는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는데 자산 시장에서 먼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디패깅과 민코인 NFT 대불장이 오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한 2025년에서 26년에는 그게 거의 다 빠르게 실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올해 잔잔한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 인위적인 사건들 피하시고 좀 대비를 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맞고 난 뒤로부터, 코로나 백신 전 세계로 신신을 마치고 난 뒤로부터 정말 인위적인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획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다음 영상 때는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